안녕하세요. 우영아 측정외과 우영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 검사 이후에 증상이 없더라도 골다공증이 진단되면은 약이나 주사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국가검진 혹은 병원 정형외과 갔는데 골밀도 검사 시행 이후에 골다공증 진단받았다. 나는 근데 아프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치료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들 보시죠. 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는 골다공증 단계로 반드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시행해야 돼요. 저는 주로 약 처방보다는 주사 치료를 하는데 약이라는 게 복용 방법이 좀 까다롭고 다른 소화기계 합병증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흡수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약은 거의 처방하지 않고요. 주사를 하는데 이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 아주 무서운데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방치하거나 하게 된다면 이제 가벼운 기침이나 엉덩방아를 찍고 나서 척추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넘어지면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는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성 뼈는 이제 정상뼈에 비해서 이 내부에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죠. 그래서 마치 설탕 과자처럼 약해진 상태인데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통증이 전혀 없더라도 내부에 있는 스폰지 구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왜 증상이 없는데도 이제 치료를 서둘러야 할까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치료 목적은 통증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관절이라든지 척추, 그 골절 예방입니다. 그래서 골절의 도미노 효과. 한번 손목이 부러지면 그 다음 척추, 고관절까지 이어지는데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척추, 손목, 고관절 등의 재골절 위험 리스크가 2에서 5배 정도 급증하죠. 특히나 고관절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더라도 그 1년 이내 사망률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60대 이상에서 엉덩이 관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1년 내 사망률이 15에서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지내고 수술 이후에도 바로 걷지 못하고 재활 치료 위해서 어느 정도 침상 안정이 필요한데 폐렴이라든지 혈전증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약과 주사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약은 제가 잘 쓰지 않는데 환자의 나이, 골밀도 수치, 기저질환에 따라서 골흡수 억제제 혹은 골형성제를 사용하는데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 보통 3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골형성제 같은 경우 매일 혹은 매달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는데 요거는 환자분의 그런 골밀도 수치, 기저질환 그리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골다공증은 치료를 얻는 그런 그 이득이 예방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혹은 이제 약을 드시는 어려운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이제 많이 전향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골다공증 치료하시게 된다면은 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치료에 대한 내용도 봤는데 이제 예방을 해야겠죠. 치료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동반돼야 되는데 칼슘과 비타민 D, 요거는 이제 약제 섭취 혹은 음식으로도 섭취 가능하고요. 비타민 D 주사 같은 경우는 햇빛도 가능하고, 그다음 주사제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 운동, 또 줌바 댄스라든지 태극권 등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 그리고 등산. 근데 등산 자체는 관절에 무리가 되니까 가벼운 조깅이나 걷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서 자극 운동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요. 골밀도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 전에 미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치료 이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환자 그 선생님 빼고는 대부분 약을 쓰거나 이전에 썼던 그런 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어느 정도 그 새로 시스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골밀도 검사 결과이고요. 그리고 주사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한 출시할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세우시고 그 주치의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